실전 투자가 안 되면 서동구의 투코스. 안녕하세요. 서동구의 투코스 진행의 김도원.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국내 증시도 연휴와 또 FOMC가 끝나고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이 FOMC가 끝나고 나서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올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사라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리는 동력이 되지는 못했는데요. 그래도 오늘 국내 증시 좀 긍정적인 점을 찾아보자면 환율이 좀 하락을 했다는 건데 어떤 부분들이 좀 중요할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금리 인상이라는 불확실성은 일단은 제거가 됐지만 네. 그 후속 조치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오늘 밤 미 증시의 동향도 상당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고 또 어떤 면에서는 어제 하루 노동절로 휴일을 보냈기 때문에 매를 한 대 세게 맞을 뻔했는데 피해갔다. 그러게요. 그것도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또 오늘 시장 움직임 그리고 오늘 밤 뉴욕 증시 움직임 굉장히 또 중요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저희 투코스와 여러 가지 중요 포인트들 함께 짚어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오늘의 공략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바로 금호타이어입니다. 저희가 2월 6일 방송에서 제시해드린 종목인데요. 이번 1분기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오늘 10% 이상 강세 흐름을 보였고 1차 목표가 돌파와 함께 신고가를 기록해준 종목인데 타이어주들이 다 실적이 좀 좋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조금 여러분들께 빨리 말씀드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뒤늦게 발동에 걸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에서는 금호타이어 잃어버린 10년을 이제 탈환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2차 목표가 어떻게 설정하고 금호타이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2차 목표가를 세워봐야 할 시점입니다. 다음 전략 오늘도 자세하게 저희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5월 시장 시작이 되면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FOMC도 끝난 만큼 새롭게 전략을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국내 증시 대형주들은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지만 또 앞으로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어떤 종목들을 잘 공략을 하고 분석을 해야 수익을 잘 낼 수 있을지 오늘도 실전 투자 매직 기법 강의 시간에서 많은 노하우들 배워보시면 좋겠고요. 강의 시간 다음으로는 시간의 특징주 분석 시간을 가져봅니다. 현재 장 마감 후에 어떤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일장은 어떻게 대비를 해봐야 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소장님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방법 통해서 참여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 매직솔루션 이용권도 함께 네, 서동구의 투코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방송 시간 이후에도 소장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자면 아래 나가고 있는 방법 통해서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도 시장 이야기 출발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코스피는 0.3% 하락을 하면서 이틀 전에 2,700선 회복을 했다가 오늘은 2,683선까지 조금 더 내려오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봉합권 등락 끝에 오늘은 0.17% 역시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오늘 뭐 삼성전자나 기아, 네이버, 삼성 SDI 이 정도의 종목들만 빨간불을 켜줬고 다른 종목들은 거의 하락세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도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면서 또 이와 관련된
관련된 이슈들도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오늘 시장 좀 어떤 것부터 점검을 좀 해볼까요? 네, 무엇보다도 뭐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강조드렸지만 바로 FOMC 회의 결과 그리고 뭐 금리야 뭐 당연히 만장일치로 네. 통과가 됐지만은 결국은 파월 의장이 어떠한 말을 하고 또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을 연준 위원들이 계속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겠느냐라는 이런 부분이었는데 긍정적으로 얘기한다라면은 어떤 금리 인상이라는 불확실성 하나는 제거했지만 시장에서 원하는 그런 금리 인하와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로드맵이라든가 일정들이 앞으로 나타날 데이터를 보면서 하겠다. 뭐 이런 어떤 중립적인 얘기가 조금 시장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사실은 오늘 시장에서 미국 시장도 한 1시간 동안의 급등과 급락이 연출되면서 마감이 됐고요. 네.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오늘 외국인들의 어떠한 선물 쪽에서의 또 5천억이 넘는 매도 물량이 우리 시장의 발목을 좀 잡았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 중심으로는 테마성 종목들이라든가 또 섹터 내에서도 조금은 시총이 작은 것들 위주로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그런 어떠한 움직임들이 연출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한 측면에서 그래도 화장품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뭐 차익 매도 물량도 나오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것들에 비해서 단기적으로 조정을 보였고 이 하단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주면서 오늘 또 재차 반등 시도를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50% 이상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어떤 단기적인 흐름들 속에서의 외국인과 기관들의 어떤 수급의 논리에 따라서 급등락이 연출되는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모습을 보시면 지난번에 이렇게 하락했던 구간들 속에서의 일시적인 반등도 연출됐지만은 현재 구간들은 하단에 대한 지지력과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는 이런 전형적인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저가권대에 놓여져 있던 화장품 관련주들이 급등의 패턴들이 연출됐으니까 일정하게는 가격 갭이 메꿔졌다. 그런 측면에서는 코스메카 코리아라든가 또 자회사 인구로드랩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상단을 돌파하러 가느냐 아니면 또 이 상단까지 가느냐 그러한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면서 대응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이제 화장품 쪽에서 그렇다면은 의료용 기기 쪽으로 또 매기들이 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움직임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도 급등세가 이렇게 연출이 됐다가 결국은 급락이 연출됐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여기서 9,000원대 초반 자리를 중심으로 하단을 잡고 다시 이제 반등 시도를 하는데 이 종목도 보면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난번에 이 연초에 있었던 이 저항대 이 자리가 이제 빨리 안착을 해줘야만 다시 한번 뭐 12,000원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올라왔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일부터 다시 이제 이 10,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잘 하방을 잡아주는지 요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서 대응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기세가 여전히 좋은 종목 중에 한 종목이 바로 뭐 방산, 구리,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 풍산 같은 종목이죠. 전혀 시장의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잠시 이렇게 이격을 좁히는 과정만을 보이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도 계속 특징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3월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 전체적인 추세의 움직임들이 전혀 훼손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이 풍산의 어떠한 연일 사상 최고가를 보이는 이러한 모습들인데 오히려 이제 오늘의 이러한 그 거래 급증과 급등의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것은 내일부터는 이제 조금은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추격 매수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구간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내일 정도에는 오히려 또 추가 급등이 나올 경우에 이격도가 또 120 근처까지 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일부 이익 실현 그리고 신규 공략을 한 템포 늦췄다가 대응에 들어가는 이러한 전략이 조금은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고 그동안 좀 쉬었던 또 방산이라든가 로봇 관련주의 대표적인 종목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LIG 넥스원의 경우에도요 이렇게 급등의 어떤 시세 흐름들을 잘 보여주고 일정하게 지난 3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기간 조정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이제 조금 실려주고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에도 들어오죠. 이 상단을 돌파하고 안착해 주느냐.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18만 원이 만약에 안착이 돼준다면 새로운 고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기반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 오늘 뭐 11%나 급등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인데요. 내일 시장에서 여러분들 추가 급등보다는 숨고르기 하면서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흐름들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염두에 두시고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동안 또 좀 꿈틀댔다가 움직이지 못하고 또 실적에 대한 그런 부담감들이 여전히 있었던 5G 쪽 관련해서도요. 오늘 RFHIC가 중심이 되면서 이러한 하단을 잡아주면서 직전에 바로 3월 달에 이렇게 고점을 있었던 자리를 장대 양봉 대량 거래로 돌파해 주었다. 뭐 1분기 실적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 쪽들의 5G에 대한 투자라든가 뭐 결국은 AI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이 통신망이라는 이런 부분이 또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따른 기대감들이 살아 있으면서 어떤 순환 흐름도 같이 맞물려졌겠죠. 그래서 5G 쪽들의 움직임들도 오늘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RFHIC가 대장주의 역할로 13% 이상 급등하는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유리기판 관련한 종목들도 여전히 종목마다 돌아가면서 이제 나오는 이런 흐름들인데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캠트로닉스가 이런 어떤 시세의 좀 불안정성도 보입니다. 이러한 윗골이 달리는 고점들 그리고 또 갭 상승이 나왔다가 또 부딪히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락 부분이 연출됐던 이러한 자리들을 결국은 만회해주고요. 다시 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쉽게 죽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대형주 쪽에서는 삼성전기라든가 SKC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또 이 캠트로닉스 말고 원래 대장주 중소형단에서는 뭐 이제는 뭐 1조 원 넘어가는 이러한 시총을 보여줬으니까 필로옵티스 같은 이러한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유리기판 쪽에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일장도 움직였던 특징주들을 통해서 오늘 시장 흐름들 훑어봤는데요. 유리기판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관련주들의 순환매 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이 섹터 내에서의 종목들의 순환매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또 방산 관련주 내에서 풍산과 LIG 넥스원의 흐름을 비교해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은 좀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좀 쉬었던 종목들은 다시 한번 또 힘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참고하셔서 종목별 대응 전략을 꼼꼼하게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내일장 전략도 함께 세워봐야겠습니다. 자, 내일 시장은 어떤 포인트들을 주목해볼까요? 네, 오늘 아무래도 하루 종일 뭐 저희 이데일리에서도 그렇지만은 다른 방송에서도 네. 파월 의장의 발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분석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네. 우리가 최종적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서 어떻게 시장에서 정말 오늘 FOMC 회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또 뭔가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어디에서 뭔가 우리가 어떤 희망 회로를 다시 돌려볼 네.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한 건 사실인데 뭔가 2%가 부족한 듯한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가장 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다라는 거죠. 반면에 금리 인하도 뭐 빠르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약간 퀘스천 마크 이러한 부분의 어떠한 그 결론적인 내용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한 가지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은 6월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양적 긴축이라고 얘기하죠. 매달 950억 불 결국은 시중 자금을 빨아들였는데 이것을 이제 600억 불 정도로 축소시키겠다. 그러니까 350억 불은 이제 시장에 풀리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어떤 양적 완화 정책 같은 이러한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결국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금리를 지금 내릴 수는 없으니까 어떤 자율적으로 자연스럽게 시장에 자금을 방출하는 이러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결국 이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채 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좀 시간을 갖고 지켜보면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유동성 공급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 파월 의장도 얘기했지만은 고용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인플레 지표가 아직은 끈적끈적하고 그리고 또 좀 험로가 예상이 된다라는 이러한 부분들. 이 얘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시장도 급등을 했다가 다 원위치되는 이러한 모습이었는데 뭔가 인플레를 잡겠다라는 의지라든가 이런 게 조금 약해진 게 아니냐. 이러한 예상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정책적인 어떤 변경 스탠스를 취하겠다. 이러한 얘기는 뭐 원론적인 얘기고 항상 해왔던 얘기입니다. 바로 이제 그 부분인데 한 가지 우리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뭐 중동에서 특히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어떤 그런 추가적인 분쟁은 뭐 거의 이제 끝나가는 거고 하마스와 관련된 휴전 협상이라든가 종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뭐 블링컨 국무장관도 직접 이스라엘 또 찾아다니면서 계속 종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국제 유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4월 달 고점 찍고 중순 이후부터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5월 14, 15일 날 CPI와 관련된 PPI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또 하나의 반등의 모멘텀으로도 작용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유가를 잠깐 좀 한번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바로 지난 4월 5일 날 87.63불까지 넘어갔고요. 살짝 내려오는 듯 했다가 또 한번 요동을 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87불이었죠, 이게.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떻습니까? 장대 음봉 나와주고 또 크게 한번 요동을 쳤다가 다시 이러한 어떤 움직임들 속에서 지금 85불도 쉽게 못 가고요. 이 지금 80불대로 내려오는 이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렇게 일봉상에서 유가의 모습을 보시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적산벽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흑산벽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대반등을 준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현재 시점에서 이 79불까지 내려오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감안한다면 이것이 결국은 CPI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또 5월이면은 드라이빙 시즌입니다. 뭐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할 때 유가가 이렇게 하향 안정화된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CPI와 PPI에도 긍정적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미리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한 가지 이제 엔화는 160엔을 고점으로 155엔대까지 내려왔고요. 우리 원달러 환율은 140엔대에서 140원에서 1340원에서 지금 1370원대를 1400원에서 1470원대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요 환율만 조금만 더 이제는 뭐 1340원 밑으로 내려오는 것은 힘들다고 하더라도 뭐 1450원, 60원대에서 움직여 준다든가 이런 어떤 1370원대에서 움직여 주고 있는 흐름들이 조금만 더 내려와 준다라면 시장의 어떤 단기적인 모멘텀들 특히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장난을 치는 이러한 부분도 조금은 진정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5월달 장세를 여러분들이 비관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뭐 세린메이가 아니라 바이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떠한 강세장이라든가 또다시 상승의 어떤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흐름으로 좀 5월달을 보시면서 이 하루 이틀 움직임들 잘 체크해 나가는 이러한 전략이 주 초반에 다음 주 초까지 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5월 시장 그래도 조금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일단 FOMC가 끝나고 나서 금리는 동결이 되긴 했지만 또 하나의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죠. 양적 완화, 양적 긴축 완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물가 지표들 체크해 보시면서 환율의 움직임 그리고 또 지수가 어떻게 또 반응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FOMC 이후에 또 다양한 분석들 제시해 드렸고요. 이어서는 또 오늘의 매직기법 공략주 수익률을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는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살펴볼 종목은 금호타이어입니다. 금호타이어 오늘 11% 강세로 마감을 하면서 오늘 이제 7,830원까지 종가를 기록을 했고요. 수익률이 이제 28.5%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다음 목표가를 좀 세워볼까요? 네, 일단 금호타이어와 관련돼서 아까 이제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한 종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가 또 어떠한 그 성장의 모멘텀을 찾기가 힘들었는데 이제 베트남 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제대로 셋업이 완료가 되고
유럽 시장 진출이라든가 또 제2공장도 지금 건립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상당히 캐파도 증가가 되는 이러한 모습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일봉의 모습을 좀 보시면은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2월 초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요 흐름들 속에서 사실은 뭐 조금 뭐 상승 흐름들이 연출이 되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흔들리는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그리고 또 이 종목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됐는데 매수가 내지는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렸던 이탈가는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4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자, 지금의 모습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요 직전에 고점대가 위치해 있는 자리를 이 추세 라인인 다이아도 돌파를 해주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이 종목이 바로 여기 라인에 해당이 되는 자리들이 6,500원 정도가 됩니다. 이 6,5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상승 기조를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종목별로도 뭐 어떤 이 각각의 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은 이격도가 120 근처만 가면은 두들겨 맞을 수가 있는 자리고 또 어떤 종목은 뭐 110대 후반만 가도 이격도가 벌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 오늘 실질적으로 113까지 올라가는 이러한 급등이 연출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라면 추세의 어떤 그 상승의 그런 모멘텀을 확실하게 잡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 하시고요. 그리고 2차 목표가는 7,500원에서 9,000원을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9,000원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자리가 빨리 돌파를 해주고 안착을 해준다면 정말 10년 동안의 고점대를 돌파하는 하나의 교두보를 확보해 준다라는 측면에서 금호타이어 여러분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대응해 주시면 좋겠고 신규 공략하실 분들은 오늘처럼 이렇게 급등할 때 항상 쫓아가지 마시고요. 결국은 또 한 번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7,000원대 중반 정도 또는 7,000원 초반 자리가 만약에 내려온다라면 그때 또 공략해 들어가는 이러한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겠고 내일 만약에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와서 이격도가 120 이상 벌어진다라면 신규 매수는 자제. 그렇지 않은 자리라면은 분할 매수 전략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여유 있게 대응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금호타이어 보유하신 분들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목표가 9,000원 함께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금호타이어 수익률 다시 한번 점검 도와드렸고 또 매일 아침마다 온라인 무료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장 전에 15분씩 그날그날 시장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어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5월에 새로운 장이 시작이 됐잖아요. 네. 뭐 계절의 여왕이라고 합니다만은 사실은 오늘 장에서 뭐 일부 뭐 개별성 종목들의 모습들은 탄력적이지만 전체 시장은 아직은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두드리고 넘어가려는 이런 어떤 성향이 좀 있지 않을까. 미국 시장의 그러한 움직임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5월장은 결코 여러분들 4월처럼 힘들진 않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접근을 하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결국 오늘 시장만 놓고 본다라면 여러분들이 오늘도 또 뭐 별볼일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과정이 하루 이틀 진행이 되고 난다면은 다음 주부터는 더 탄력적이고 좋은 흐름들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매일 아침마다 8시 15분부터 30분까지 미 증시의 어떤 동향을 분석하고 거기에 부합되는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같이 하고 있으니까 아침에 여러분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정보를 취합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것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가 아침 8시 15분부터 네. 30분까지 서동구의 매직타임 시간에 함께 하시면 다 충족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온라인 무료 방송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5월 시장 전망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좀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하신 분들은 또 함께 오셔서 많은 내용들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입장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서동구의 투코스 검색을 하시고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홈페이지로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내려보시면 소장님의 얼굴이 보이실 거고 그 아래 초록색으로 방송 예정 네모가 있습니다. 방송 시간이 가까워져 오면 빨간색으로 바뀌니까요. 빨간색 네모 누르시고 온라인 무료 방송 함께 들어오셔서 매일 아침마다 시장 대응 전략 조금 더 꼼꼼하게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실전투자 매직기법 강의 시간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주춤하고 있는 시장이지만 이렇게 신고가를 기록하고 목표가를 달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또 함께 노하우를 가져가 볼 수 있을지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실전투자 매직기법 강의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코스 시청자, 투자자 여러분들, 정말 계절의 여왕 5월이 돌아왔습니다.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매직 아카데미 5월 달도 힘차게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아까 우리가 금호타이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보다도 5월의 현재 위치에서 5월의 첫날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어떠한 위치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을 하면서 그러한 상승과 하락 추세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 그래야만 전체 시장의 위치, 이 숲이 지금 불타고 있는지 아니면 소화가 되면서 새로운 그림이 잘 그려질 수 있을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것도 똑같이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보는 데 있어서도 아주 유용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서 현재 구간이 매수를 해도 될 만한 위치들인지 아니면 공격적으로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들인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코스피의 일봉, 코스닥의 일봉이 지금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이러한 빨간 다이아가 점점 커지는지 아니면 커졌다가 작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파란 다이아가 지속되고 있다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이러한 구간에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부터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 일봉, 주봉, 월봉을 보면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의 월봉의 추세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낯서십니까? 여기 일부러 캔들, 시그널 다 뺐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지금 현재 추세를 봐야 되니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과정들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난 2018년부터 19년, 20년 코로나 사태까지 계속 하락세가 연출이 됐던 겁니다. 2018년 삼성전자 반도체 경기의 고점, 그리고 바로 여기 시점부터 2020년 3월 이후 상승 추세가 여기까지 진행이 돼 왔던 거죠. 그리고 하락 추세가 2022년부터 23년까지 지속돼 왔던 흐름들입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구간이죠. 지금 여러분들 올해 들어와서 1월 달에 좀 흔들렸고 또 4월 달에도 흔들렸지만 이 위치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떠한 위치들입니까? 월봉상에서 빨간 다이아가 꿋꿋하게 우상향을 해주는 상승의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아,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이 계속 위로 가고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믿으셔야 됩니다. 자, 주봉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주봉의 모습을 보면은 당연히 이러한 과정이죠. 예, 하락의 채널입니다. 여기서 저점을 찍고 급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급락이 연출이 됐습니다. 주봉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래도 월봉보다는 조금 더 변동폭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저점을 높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바로 이 직전의 고점도 돌파했다라는 겁니다. 요 라인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 라인들을. 그렇죠? 그리고 빨간 다이아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약간 작아져 있습니다. 그거는 매도 압박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4주 동안에 흔들렸으니까. 월봉상에서는 빨간 다이아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마치 시세의 초입 같은 그러한 다이아를 보여주고 있는데 주봉상에서는 작년 말부터 이 빨간 다이아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과정이지만 최근의 이 모습은 약간 작아지면서 매도의 압박이 있구나. 그러나 추세를 무너뜨릴 만큼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중기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봉은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들? 일봉 정신없죠, 매일같이. 매일매일 같이 나타나고 있는 일봉의 모습들을 먼저 지지와 저항의 포인트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요 2580 라인이 잘 유지가 되느냐. 정확히는 2600에서부터 2580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가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4월 19일 날 2554포인트까지 장중 저점이었는데 캠들은 정신없이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러나 그날도 종가는 2590을 만들어 놓고 끝났습니다. 이게 지지와 저항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저항, 쌍봉, 이 지지를 깨고 내려가니까 급락 다시 올라왔는데 여기서 2580에서 2600이 부딪히니까 다시 또 되밀리는 자리들이 나온 거고요. 여기를 돌파해 주니까 2780까지도 넘어갔던 자리들이고요. 이번에 이 구간이 만약에 이탈이 됐다라면 뭐 2500이든 2400 이 밑까지 더 밀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을 보시면 하락의 흐름이지만은 다이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커집니까? 커지는 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점점 작아지고 선으로 바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이아가 선으로 바뀌고 있다, 점점 작아진다. 이 구간입니까? 이 구간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다이아가 점점 작아지는 횡보 혼돈의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 매도하셔야 되겠습니까? 매도 보류입니다, 여러분들. 매수도 다 자신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테마성 종목들 시총 1, 2천억짜리들만 열심히 움직여주는 구간들이 이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개별 종목 장세들이 연출되고 있다라고도 보셔도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현재 추세, 지지와 저항만 봤습니다만은 추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여기서는 하락의 채널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이러한 구간이 상승의 채널입니다. 상승 추세의 채널. 한눈에 딱 보이시죠? 지금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이 하락의 채널입니까? 아주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지지받고 저항받고 지지받고 저항받고 지지받고 다시 또 올라갈 자리만 남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상승과 하락의 이 변동폭을 보이는 이 자리, 여전히 일봉상에서의 변동성을 보이지만 코스피 시장은 월봉 빨간 다이아 잘 유지되어 있고 주봉상에서 상승의 강도가 약해져 있지만 일봉상에서 이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상승의 채널, 상승 추세의 채널의 하단부에서 잘 지지를 받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 구간에서는 다시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이 채널이 여러분들 아까 저점은 말씀드렸듯이 2580에서부터 2600이 나왔습니다. 여기 구간에서의 지지는 2640이 요 채널 하단에 상승 추세 하단 자리가 2640이라는 얘기죠. 그런 자리에 대한 지지력이 확보가 돼준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도 되는 자리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또 궁금하신 코스닥 시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월봉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코스닥 시장도 도도하게 여기에서 하락을 2020년에 마무리 짓고 상승의 채널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승세가 유지가 되는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도 이때 입문을 많이 하셔서 아무 종목이나 사놓고 기다리면 올라가는 너무나도 쉽게 주식시장에 달려들었고 주식시장에서 너무나도 쉽다. 우리 흔한 말로 떼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졌던 15개월 동안이었죠. 그 이후에 혹독한 조정이 다시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2023년부터 도도하게 상승의 흐름들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가 이제 저항으로 작용이 되겠죠. 여기가 월봉상에서 이게 980입니다, 여러분들. 자, 장기적으로 코스닥도 상승 기조 빨간 다이아 잘 유지되고 있구나. 오케이. 주봉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봉은 넘어야 될 산들이 아직 많습니다. 지난번에 이 고점이었던 자리가 여러분들 흔들리고 크게 1, 2, 3 그리고 급등. 그리고 여기서 또 급락. 이렇게 급등과 급락을 주봉상에서는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와서 여러분들 모습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직전에 저항 때니까 요 900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 있는 거죠. 880, 900.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시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쪽에 대한 820에 대한 지지력을 계속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이 종목이 쉽게 안 무너지고 올라갈 수 있는 이 디딤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잘 유지가 되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볼륨들이 다시 커지고 조정을 보이는 과정에서 거래량은 계속 감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다음 주부터든 그 다음 주부터든 거래량도 다시 증가가 돼주는 모습들이 나타나 주면서 이 자리를 만약에 돌파를 해준다. 880 이상을 넘어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음 자리는 여기 이 고점이 되든 아니면 요 라인들이 연출됐던 자리들이 되든 돌파하고 안착해주는 880이 안착돼주는 그 시점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움직여줄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일봉의 모습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저항, 돌파, 쌍봉, 급락 그리고 저항, 돌파하니까 여기 올라갔다가 다시 밀렸는데 이 종목 역시 코스닥이 상승의 채널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저점 잡고 고점, 다시 저점, 고점, 저점.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서 지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지. 바로 이런 부분들이 코스닥 역시 전체적으로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또 IT 소부장도 최근에 흔들리고 자동차 딴들도 그렇고 흔들리는 모습들이 부품 관련주들 해서 나타나고 있지만 전체 일봉상에서도 상승의 채널과 이 추세 자체는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주시면서 지금 일봉상에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흔들리지만 주봉이라든가 특히 월봉상에서는 계속 상승의 기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러한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5월달 장세에서 대응을 해 주신다면 실적이든 성장이든 어떠한 모멘텀이든 계속해서 여러분들 좋은 그러한 결과들이 5월 달에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결론 코스피 코스닥 중장기적인 트렌드 상승 기조 살아있다. 일봉상에서 상승 채널 유지되고 있는데 하단부에서 지지받고 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매일 아침 8시 15분부터 30분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서동구의 매직타임 시간에 자세한 말씀을 또 매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간의 특징주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요. CNG 하이테크가 5% 일단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로 전일에 신고가를 기록했던 종목이고요. 다음으로 이렌시스가 2%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주 특히나 또 삼성전자의 로봇 감속기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인데 오늘 또 삼성 쪽에서 반려 로봇 이슈가 나오면서 함께 상승을 했었고 또 추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삐아가 2%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상장한 화장품주로 오늘도 화장품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는 흐름이었고요. 오늘도 대원전선이 1% 상승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또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시간에 몇 번 점검을 해드린 종목이기도 하고요. 역시나 전일의 신고가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역시 오늘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나서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1%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소장님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먼저 볼까요? 네, LS 에코에너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네. 우리 투코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네.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4월 29일 날 서동구의 매직타임 오전 개장전 매직타임 시간에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여러분께 제시해드리고 바로 그날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너무 기세가 너무 좋아요. 네. 어떤 면에서는 그동안 다른 전선 관련주들 못 올라온 한풀이를 이 3일 동안에 걸쳐서 다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에서도 오른다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오늘 시장에서 여러분들 이 이격을 보시면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점검을 해드리면서 좀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만은 132까지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내일 시장에서 만약에 오늘 시간에서도 6시까지 해서 잘 좋은 흐름이 나와서 내일 갭상승이 나온다고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뭐 한 30%가 됐든 50%가 됐든 이익 실현을 일단 하시고 그리고 신규 진입은 한 템포 늦췄다가 옆으로 이렇게 좀 이제 들어놓을 자리가 나옵니다. 다이아가 여기 있는데 너무 앞서가 있는 거죠. 바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내일 시장에서 절대 추격 매수는 자제하고 일부 이익 실현 그리고 기다렸다가 재매수하는 이러한 어떤 타이밍들을 잡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종목은요 이렌시스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도 로봇 관련주들이 메이저급들을 중심으로 해서 잘 버티고 있단 말이죠. 네. 그 중에서 또 한 종목이 이제 이렌시스도 단기적으로는 가격 조정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에 대한 지지력들 잘 보여주면서 오늘 모처럼 또 거래도 조금 증가되는 이러한 양상이 잘 연출이 됐는데 오늘 종가 이상에서 내일 만약에 거래가 같이 실려주면서 움직여준다라면 1차적으로는 요 7,000원대 후반 내지는 8,000원대까지도 전진이 가능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로봇 관련주 이렌시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 관련주들도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LS 에코에너지에 대해서 또 대응 전략 설명 도와드렸고 이렌시스 관심 가져보자라는 이야기까지 시간의 특징주 두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의 매직 기법 공략주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인 만큼 지금까지 저희가 제시해드렸던 이 매직기법 공략주들 중에서 이번 주에 가장 뜨겁게 움직였던 핫5 종목들을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는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화면으로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도 굉장히 다양한 섹터들이 움직였습니다. 반도체부터 뭐 화장품, 자율주행, 원전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자 일단 이수페타시스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가 지금 여러 가지 IT 소부장 쪽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가격 조정 마무리 짓고 하단에 대한 지지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그림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이아만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보시면 거의 한 4개월 동안을 이렇게 횡보 조정을 보여주었고 급등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모습들을 보시면 4월 달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동시에 보여주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 종목의 이 모습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될 것은 여기서 이렇게 시그널을 같이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가격 조정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이 캔들상으로의 이 35,000원에 대한 이 지지력들 이게 이제 직전의 고점대에서 캔들상에서 이 연출됐던 이 자리들인데요. 이 자리가 이렇게 잘 지지가 돼주고 있는 모습 속에서의 반등 시도, 거래도 또 다시 좀 증가가 되는 이런 어떤 패턴들이 연출이 되고 단기적으로는 현재 추세를 돌파하면서 바로 직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은 아직은 약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으로 움직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관점에서 4차 목표가 제시해드렸던 49,000원 여전히 유효하고요. 그리고 4만 원 밑에서는 여러분들이 신규 공략도 가능한 그런 어떤 위치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금호타이어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그리고 VT를 한번 여러분들 보시도록 하겠는데 네. 사실은 제가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뭐죠? 이 VT에서 우리가 리들샷과 관련된 얘기를 안사람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이상하게 제가 홍보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좋다고, 네. 갑자기 이걸 주문해가지고 안사람이 바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따끔따끔하다고. 네네. 그래 저보고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일단 당신이 한번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내가 나중에 할게 나도. 이러면서 지금 마루따가 돼 있습니다. 아직 사용 안 해본 것이군요. 예, 저는 아직 안 했고 네. 안사람이 근데 이제 하루 됐습니다만은 네. 상당히 뭐 효과가 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 지금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1차 목표가 23,000원 돌파하고 조금은 이렇게 이제 흔들리는 기간 조정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27,000원 뭐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그 흐름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오히려 지금 자리는 이제 저점에서 또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대응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급등하고 쫓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요 15만 원 초반부터 이제는 여러분들이 요 15만 원 이하 자리에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자리들 그리고 2차 목표가 19만 5천 원까지 잘 순항할 수 있는지 체크를 해 나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빨리 17만 5천 원이 안착이 돼줘야 되겠죠. 여러분 자신 없는 분들은 17만 5천 원에 안착한 이후에 공략해도 괜찮고 나는 요 15만 원 이하 자리에서 매수 17만 원 근처 가면 매도하겠다. 이러한 어떠한 박스 플레이도 가능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은 원전 관련주들이 조금 흔들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는데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조금 아쉽죠. 지난번에 37,000원까지 1차 목표가 31,000원이었는데 37,000원까지 가고 나서 전체적으로 수익률 뭐 15% 정도. 근데 이 지금 모습들을 보면은 여기서 저점은 나왔고 이 고점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승부르기 잘해주고 있다. 이런 차원으로 본다면 28,000원 밑에서는 한번 다시 또 여러분들 재공략하거나 신규 진입도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1차 목표가 31,000원 이후에 다시 또 2차 목표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굉장히 또 최근에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다음 목표가까지 보유 또는 재공략할 수 있는 전략들 함께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오늘도 궁금하신 사항들 분석을 통해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 많은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방법 통해서 참여를 해주시면 소장님과 함께 더 많은 시장 분석들 내용들 얻어가실 수 있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고 매일 아침마다 진행되는 온라인 무료 방송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모든 순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소동구의 투코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